안녕하십니까? 아베는 왜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 누르면 다시 들어보면 이런 것 때문에 아베가 행포를 저지르는구나 이해할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이익을 얻어갈 것입니다. 일본은 절대로 동맹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을 그대로 두고 아베와 협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일본은 한국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데도 그걸 모르는 일본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입니다. 아베가 서로 밀접하게 톱니처럼 돌아가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여 행포를 부리는 원인이 도리어 아베에게 위기가 되어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우리와 절대로 동맹관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모르는 일본의 아베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2006년에 경제 불황으로 침체된 일본 경제를 재건시키고 주변국들과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과제를 가지고 아베 신조는 일본 수상에 취임합니다. 일본의 역대 수상들이 한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다가 아베 수상만 왜 한국과 적대 관계를 만들어 버렸을까요? 그것을 아베의 가족한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할아버지의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아베 수상의 친가와 애가의 할아버지들이 조선의 찬탈을 직접 지휘하는 총독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가 할아버지가 저지른 과거 조선 침략의 부당함을 인정할 수 없기에 군이나 간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일본이 직접 지시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정면으로 부정해버리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1년간 집권할 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걸 알고는 건강상 이유를 대고 사임해버렸습니다. 할배도 일본 수상에 취임한 후 1년 만에 사임하는 것이 할배와 손자가 똑같은 전철을 밟아갔습니다. 그들은 상수의 두뇌가 아니고 중수의 두뇌로 국가를 경영했던 것은 아닐까요? 민생 현황을 챙기고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정책을 가지고 소련 스탈린 사개성 반항과 센카쿠 열도를 중국으로부터 사수하며 한국과 독도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안을 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면서 2012년 일본 전면에 다시 등장하면서 수상으로 취임합니다. 친할아버지가 추진했던 조선의 젊은이들을 강제로 징집했던 근거를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자 개인들에게 보상해 주라는 판결을 내리자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에 피해를 주더라도 할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었겠지요. 경제보복으로 덮어야 하는 친가와 애가 할배들의 잘못을 손자가 일본 국익에 피해를 주더라도 한국과 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조선을 통치하면서 식민지 나라에 휘둘렸던 폭정을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무릎팍에 앉아서 배우면서 성장하게 되고 정한론을 주장한 후손답게 한국의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것입니다.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신뢰 손상으로 한국청 시스템에 허점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상이 다 끝난 문제를 가지고 칭얼댄다고 관심도 없던 일본 국민들 70%를 단합시킬 좋은 핑계거리를 한국이 쉽게 제공해 버렸습니다. 신화에서 사부로 전 일본 외상은 1965년 국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에 지불했던 금액은 새로운 나라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축하금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배상금이 아니라고 말한 그 내용을 아베가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의 개인 기업들이 강제징용자들에게 개인의 청구권을 지급하라는 것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아베 입장에서는 할배들이 죄를 물으라고 한 그 내용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가 한국의 판결을 인정하겠습니까? 그가 집권하는 동안 절대로 할배의 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국에 고통을 주고 있는 아베를 무능하게 만들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패를 두고 있는 아베가 얻으려는 내용을 한국이 너무 쉽게 속내를 보여버렸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베는 한국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기에 강한 것을 피하고 약한 것을 찾아 강하게 때린다면 이길 것이라는 손빈병법을 쓰게 되었지만 약한 것으로 봤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생각보다 발전되고 강해졌다는 걸 아베는 잊은 것 같습니다. 아베는 트럼프에게 간설계를 다 내어줄 정도로 밀착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조선 총독부 마지막 총독으로 부임하여 일본이 여러 나라에서 벌린 침략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강제징용과 위안부들의 징집을 강제로 집행하면서 새 숟가락, 새 젓가락까지 수탈해 갔던 자입니다. 조선의 원수였던 친할아버지 아베 노부유키가 했던 만행을 철저히 감추고 싶었던 친손자인 점을 한국은 잊어버렸습니다.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이 만주국의 건설이었으며 중국과 조선인들의 항일투쟁을 무력으로 와해시켰던 일본의 마지막 총독인 기시 노부스케는 아베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조선의 아픈 상처를 만들어준 원수들의 피를 반반씩 물려받은 아베라고 보면 그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징용 문제를 인정하게 되면 조선을 강제로 수탈해가는 대가로 권력을 누려온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베는 어릴 때부터 조선에 대해 이간질시키고 미개한 민족을 식민지화 하겠다는 내용을 자신의 할아버지에게서 직접 들으면서 성장했기에 한국을 철저히 식민지화시키겠다는 사상이 강합니다. 어찌 그와 함께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6.25 때 일본이 세계 제2위가 되는 기회를 한반도가 제공했듯이 북한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약하려는 구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교 근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구 쪽에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지지율 하락과 큰 위기가 닥치면 그걸 돌파하려고 가까운 우방인 건들면 안 되는 한국을 힘들게 매번 이용해 왔습니다. 그걸 알면서 이용당할 것인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젠가 일본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일본이 아닌 단 한 명 아베의 집권을 힘들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최악의 수를 쓰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기를 활용하여 아베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후자를 택하면 한국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될 것이지만 그만한 기획을 추진하면서 야당으로부터 두들겨 맞을 배짱의 인재가 없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을 한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애침을 헛되이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민주연의 속내를 보인 반일 감정을 키울수록 총선에 유리하다는 아마추어 발상은 집권당에게 위험합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에 치명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베가 바라는 것이 한국이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추진하는 한국의 경제 보복을 가하면 한국이 더욱 극렬하게 일본 불매운동을 극에 달할 정도로 뭉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는 어떤 전략을 펴겠습니까? 일본 우익은 자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일본은 한국 자동차를 안 사주면서 일본 차를 한국이 4천억 원 이상 사주는 것은 감추어버립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불매운동이 극에 달할수록 어떤 전략을 펼칠까요? 봐라, 한국은 저렇게 뭉쳐서 자기 나라에서 일본 상품을 불매하여 어렵게 만드는데 관망하는 일본인들은 뭘 하느냐고 항의합니다. 아베가 일본 경제를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어렵게 했느냐?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냐? 언론을 동원시켜 관심 없는 국민들에게 연일 한국을 비하하는 행동을 하게 할 것입니다. 한국의 우익 언론의 발언을 두고 봐라, 자기들 나라 언론들이 앞장서서 한국이 스스로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느냐? 아베가 실제 두려운 것은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이 뭉쳐서 난국을 타결하자고 여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불매운동을 해야 하는지 일본에 알려야 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과 정유회란 7년간 조선인의 참상을 겪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50만 명의 목을 잘라갔다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자 귀찮아서 코와 귀를 수십만 개를 잘라갔던 참상을 일본이 저질렀다고 알리십시오. 1910년 한일합방 36년간 저지른 만행을 겪었기에 아베의 행동이 경제적으로 다시 한국을 주기를 하기에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한다고 알리십시오. 일본인들 70%는 관심도 없고 한일 양국 싸우는 걸 관심도 없습니다. 알리지 않기에 모릅니다. 목적껏 알리십시오. 당신들이 수상이 대법원 판결에서 잘못한 걸 가르쳐주죠. 1억 2천만 명 중에 아베 혼자 할배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일본 국민들 우롱하고 있다고 알리십시오. 아베가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한일 양국 국민들이 우호적으로 힘을 합쳐서 난국을 풀자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외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외국인들은 일본의 보복이 두려워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외부로 잘못을 동조해주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고, 아무리 애쳐봐도 메아리로 돌아오는 것이 강자의 논리입니다. 430년 전부터 유럽 비즈니스 했던 일본은 격이 다른 나라입니다. 그들을 상대로 글로벌 환경 변화의 큰 흐름을 피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미래를 보면서 한국을 상대로 교묘하게 선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 12월 다시 집권하여 2021년 9월까지 임기가 주구장창 보장되었습니다. 재임 기간 안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한다는 개헌안을 제시했기에 그의 의욕을 꺾어버릴 안을 만들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양국 경제를 살리는 전략으로 아베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일본도 제품을 다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한국에서도 기초를 사가고 센과쿠 열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면서도 중국에서 기초 기술을 사서 가져갑니다. 금모, 술수와 모함, 비방 등이 활약하는 세상입니다. 일본만 다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일본에 끌려다녔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수입했던 소재들의 대체 목록을 세계 시장에서 찾아내고 소제품을 자체 개발하기 위해 모두 다 노력하자고 독려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일본을 이성적으로 침몰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 외교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지들만 다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일본도 중국에서, 한국에서 기초를 쌓기 서로 도와야 하는데 지 혼자 잘난 척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그걸 막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